뭐가 제일 무섭지? 귀신? 해부학 교실의 추억과 공포. 이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때 그 일을요. 저는 외모와 달리 겁이 좀 많은 편입니다. 눈이 커서 그럴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아직 2000년이 채 오지 않았던 세기 말이었고, 그래서인지 묘하게 종말론적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치던 이단 종파가 있었고, 귀신론을 이야기하던 종파도 유행처럼 번졌지요. 캠퍼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귀신 탓으로 돌리고는 했죠. 죽음까지도요. 많은 학생들마저 가까운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귀신 탓으로 돌리기도 했죠. 죽음까지도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론에 정통했던 한 선배의 귀신 체급론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가 플라이급인데 해배가 귀신을 붙여주겠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어쩐지 그 말이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시험철이 다가왔습니다. 의대생의 시험철은 늘 전쟁입니다. 공부량이 워낙 많다 보니 학교에서는 6층의 강의실을 24시간 개방해 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마 자정을 넘긴 즈음이었을 겁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특유의 갈에 섞인 기침 소리와 지팡이를 끄는 소리를 내며 막 복도를 지나가셨으니까요. 늘 그렇듯 강의실 외에 모든 불을 끄셨고요.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입구인 1층 현관은 쇠사슬로 잠긴 상태가 되었겠지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섰습니다. 컴컴한 복도를 걸을 때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해부학 교실이 있었거든요. 카데바들이 누워있는, 방부제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 얼른 볼일을 보고 강의실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친구와 저 그렇게 단둘만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더운 여름밤이었고 밖에는 때마침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몰아쳤습니다. 화장실 옆 학생의 사무실의 낡은 창문이 바람에 덜컥거렸지만 그저 잠잠해지기를 바랄 뿐, 컴컴한 그곳으로 굳이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부에 몰두하려 애쓰던 그때 친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야! 복도 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애써 놀란 티를 감추며 친구를 놀려댔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복도를 기웃기웃거리더니 결국 쭈뼛쭈뼛 다시 다가왔습니다. 진짜야. 계속 여자 소리가 들려. 무시하려 할수록 저도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장이 더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시험이고 뭐 끝이다. 그런 결론에 결국 이르렀습니다.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세상에 무서운 게 많고 많지만 학생에겐 시험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요. 복도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았을 때 그때야 내 손이 스위치를 누를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부축해서야 겨우 스위치를 누를 수 있었죠. 그런데 늘 말썽이던 복도의 전등이 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내디딘 걸음, 한 발 한 발 해부학 교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복도의 끝이 멀게 느껴지던지요. 중간쯤 이르렀을 때 희미한 웃음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쪽 창밖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학생의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깨진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고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고 친구는 엎드린 채
책상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 그리고 뒤이은 웃음소리. 친구는 거의 넋이 나가버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공포의 끝에 다다르면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용기를 쥐어짜서 창밖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몰래 들어온 연인들의 미래였습니다. 허탈하게 친구를 마주보며 웃어 보였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본능처럼 벽에 바짝 붙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설마 이 시간에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웃는 여자라고? 그럴 리가 없지, 그지?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강의실 옆 불빛 옆에 서서 계속 가라고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시 해부학 교실을 향해 방향을 들었고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내 오른쪽 귀에 명확하게 들리는 나지막한 여인의 목소리. 하지만 소리는 해부학 교실이 아니라 그 옆방, 해부학 교실 옆방 조교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참, 해부학 조교님도 참 이 늦은 시간에 여친일까? 그런데 방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방문에 귀를 대었고 그 너머에서 내 귀에 대고 한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5월에 햇살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선희입니다. 라디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던 해부학 조교가 라디오를 끄지 않고 간 것이었습니다. 끝.